제1장 테마의 발견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는 정말 수많은 이슈들 쏙쏙 보이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집중해 볼 만한 테마와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네. 정말 어수선한 우리 시장 안에서도 뭐 개별적으로는 이슈들이 주말 사이에 정말 많았잖아요. 네. 어떤 이슈와 키워드 좀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네, 뭐 주말 사이에 사실 가장 큰 이슈는 SKT였죠. 네, SKT. 지금 이 유심이 그 결제 관련된 어떤 부분이라든가, 그러니까 개인 정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결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유출이 약간 좀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무상으로 지금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SKT에서는 유심을 무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재고가 없어요. 유심이. 예, 재고가 없습니다. 다 떨어졌어요. 월요일 날 오세요. 예, 지금 유심 교체로 지금 오픈런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대부분 지금 유심이 없다 보니까 오픈런을 하셔도 지금 교체를 못하면서 발길을 돌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유심 관련된 종목이 두 종목이 다 상한가를 갔어요. 물론 그 종목도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아침 8시 40분에 하는 무료 라이브에서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쪽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유심 교체 관련 종목은 이 두 종목이다. 말씀드렸는데 그 두 종목 다 상한가를 갔는데 점상으로 갔죠. 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시초가를 그냥 바로 상한가를 가면서 뭐 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자, 근데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유심 교체 관련 종목은 아니에요. 예, 보안 관련주입니다. 보안. 자, 유심 교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오늘 재료 소멸이다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물론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내일 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내일 마무리가 되는 그런 형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보안은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섹터군 중에 하나예요. 예, 왜냐하면 뭐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도 통신이 들어갈 겁니다.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고, 예, 그리고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통신으로서 뭐 업데이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보안은 필수적이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뭐 거래소가 해킹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일본에서 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안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보안, 통신 보안 그리고 뭐 다 들어가죠. 예, 보안은 대부분의 그런 앞으로 우리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의 대부분 다 보안은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양자 암호도 양자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유심 교체 관련된 종목보다는 오늘 보안도 같이 가거든요. 예, 보안 종목으로 보시는 게 낫다. 한삭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를 갔다가 풀렸다가 갔다가 풀렸다가 계속 지금 이런 식이에요. 예, 근데 지금 자리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물론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 지금 그 전에 이 정도의 물량만 소화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여기에서 다시 한번 시세 나올 수 있는 자리고요. 보안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로봇에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 뭐 다 거의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중 모멘텀을 갖고 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안 관련 종목으로 보자. 오늘 넥스트레이드에서 드림 시큐리티가 강세 흐름 보였죠. 예. 근데 사실 넥스트레이드에서 강세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 대부분 정규장에서는 힘이 빠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넥스트레이드에서 막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들은 약간 지금까지는 약간 위험해 보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유심 교체 관련된 종목으로는 유심 교체 관련된 종목보다는 보안 관련주로 보시는 게 좋겠다. 다음은 이제 내달이죠. 예, 5월 달에 체코원전 최종 계약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관련 종목들이 뭐 두산 같은 경우는 약간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횡보 흐름, 강보합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빠르면 5월 7일이나 늦어도 22일까지 이제 승부를 보는 내용입니다. 이게 왜 그동안 체코 원전은 그 전에 오래전에 들으셨잖아요. 근데 왜 그동안 계약이 늦어졌냐? 프랑스 전력공사죠. EDF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2개월 정도 계약이 늦어졌어요. 지금 체코 전력공사 한수원과 우리나라 한수원과 신규 원전 프로젝트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것을 두고 반독점이다. 그래서 항소를 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반독점 사무소는 EDF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기각하면서 이제 곧 체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BIHA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지금 신고가 부근에 와 있죠. 근데 저는 항상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고 뭐 너튜브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전고점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체코 원전뿐만이 아니고 AI 관련 종목이죠. AI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량을 소화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원자력밖에 없어요. 뭐 최근에 뭐 태양광이라든가 뭐 풍력, 수력 다 움직이죠. 친환경 에너지들. 근데 사실 그런 에너지들은 간헐적으로 생산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폭발적인 수요를 감당을 하기가 어렵죠. 사실 이거 하나 남아요, 하나. 예, 요거 하나. 그래서 앞으로는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기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관련 종목입니다. BHI. 고점을 일단 돌파를 했어요. 이 전고점을. 예, 전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사실 돌파하는 것 치고는 여기서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많이 나왔네요. 1,000억 원이 넘게 나왔네요. 예, 근데 앞전보다는 거래량이 적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 이후에 그리고 요 캔들에서 거래량이 별로 없죠. 예. 이게 뭐냐면 여기에서 상승을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빠졌을 때는 개인들 같은 경우는 못 버팁니다. 예, 못 버텨요. 근데 이걸 버티고 지금까지 오신 분들은 이걸 한번 겪었기 때문에 본전 심리가 강하겠죠. 이제 무서울 겁니다. 이런 거 한번 겪고 나면. 그럼 본전가 오면 정리를 하게 돼 있어요. 이 구간 오면. 예. 근데 그 구간을 뚫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뚫으면서 52주 신고가를 다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 나올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고요. 지금 빠르면 5월 7일이에요. 그때까지는 기대감을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25일부터였죠. 25일부터 지금 암호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군들에서도 계속 좋은 흐름 나오고 있고요. 그 관련 종목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마 이제 조만간에 막 이슈가 막 터지면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히든 종목이 제약바이오 종목이에요. 제약바이오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경기 방어주입니다. 예.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경기가 안 좋더라도 약은 먹고. 예. 그리고 밥은 또 먹잖아요. 그래서 식품 관련주, 통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이런 거는 대표적으로 경기 방어주다. 예. 지금 대내외적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지금 경기가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안전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경기 방어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가져 나온 히든 종목 제약바이오 잠시 후에 오픈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좋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는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체코 원전 이슈가 나왔지만 사실 체코 원전뿐만이 아니라 뭐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뭐 유럽 쪽에서도 우리나라 그 기술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원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수출해본 기업은 두산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입찰 과정에서 좀 유리한 위치를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원자력 테마 좀 계속적으로 지켜보자. 그리고 30날입니다. 이번 주에요. 이번 주에 미국 해군 장관이 방한을 합니다. 방한. 그래서 조선에 관련된 협력, 그다음에 군함에 대한 뭐 협력이라든가 미 해군의 함정들 유지보수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이게
원래 미국의 조선소는 400개가 넘었어요. 400개가 넘으면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됐었는데 지금은 20개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것도 20개밖에 없는데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인수 중이죠. 예, 특히 한화가.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조선업에서는 손을 내밀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안 돼요. 예. 뭐 중국 아니면 한국 아니면 일본 이 세 나라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전 같은 경우는 조선 업계에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1등이었죠. 글로벌적으로 1등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고부가 가치 뭐 LNG라든가 어떻게 보면 트럼프 에너지 정책과도 또 맞물려요. 예. 에너지 정책과 맞물리기 때문에 그런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수요가 미국 내에서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은 글로벌 1등은 중국이긴 한데 미국하고 지금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을 거고 지금 이 조선 관련된 슈퍼사이클이 지금 진행 중인데 계속 나오잖아요, 이슈가. 예,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주가도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최근에 한화 같은 경우는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를 했습니다. 예, 한화가. 예, 그러니까 거의 뭐 지금 조선 쪽에서는 뭐 미국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한번 갖고 나와봤는데 조선 관련 종목이죠. 네, 하나오션입니다. 이것도 오늘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했어요. 자, 근데 돌파는 하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탄력적으로 움직이진 않아요. 어쨌든 방산이 먼저 움직였잖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먼저 움직이면서 좋은 흐름. 그리고 하나 전체적인 그룹주들을 전부 다 끌어올렸죠. 최근에는 또 태양광 관련된 하나 솔루션도 지금 급등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라리 지금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아직 시작 안 한 상태에서 이제 시작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살펴보면서 종목이 하나가 결정이 되면 계속적으로 그 종목 가지고 매수, 매도 한 종목 가지고 계속 매일매일 단기 트레이딩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수급이 원체 부족하기 때문에 가는 종목만 가요. 예, 가는 종목이 계속 갑니다. 자,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상승 탄력이 약간 둔화됐다. 예, 오늘 움직임도 약간 둔화된 모습이에요. 오늘도 변동성을 그리면서 양봉을 꽉 채웠다가 또 반납했다가 채웠다가 반납했다가 계속 이런 모습이에요. 다만 52주 신고가 돌파 구간이기 때문에 이후의 움직임은 좀 호가창익 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그 방한하는 이슈가 이 종목에 어느 정도의 탄력성을 줄 수 있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이게 하나오션만 그런 상황이면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하나 그룹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고점을 다시 돌파는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탄력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 그룹주 같은 경우는 대장주가 떨어지면 지금 대장주는 하나오션 아니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종목이 조정이 나오면 또 다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예,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면 시기적으로는 조금 더 조정이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이 안에서 박스권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은 굉장히 좀 긴 시간을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여기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체크를 해보자. 물론 지금까지의 흐름만 봤을 때는 추세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조선은 지금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매출도 잘 나올 거예요. 예, 매출도 잘 나올 거고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뛸 거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다만 지금 그동안 상승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상승 피로도가 약간 쌓여있는 상태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고 상승 모멘텀, 강한 상승 모멘텀이 좀 나왔을 때 그 주가의 움직임을 좀 체크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키워드는 이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뭐 인맥주가 굉장히 많이 폭락을 했죠. 그래서 그거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런 부분들 어려운
어려워하시는 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하단 링크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정책주가 또 AI 쪽으로 편입이 많이 되면서 지금 다른 정책주도 지금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저점에서 또 잘 잡는다면은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목으로 좀 힘들어하신 분들은 하단 링크 참고하시고요. 오늘 키워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